아침 발전소 가동을 시작합니다. MC 노홍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캐스터 허이루입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이제 촛불 집회가 매주 토요일에 열리면서 우리에게 아주 뜻깊었는데 최근을 좀 돌아보면 정말 금요일에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생방송할 맛이 나는데요. 네.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죠. 1심 선고재판 생중계가 오늘 있습니다. 네. 2시 10분 전 시간도 외웠어요. 그래요. 예.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가 371일,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간 100여 차례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24번 동안 재판에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오늘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야, 이 억울한 게 있으면 네. 나와서 얘기를 해야 나중에 후회가 안 될 텐데. 그렇죠. 예. 네. 오늘 뭐 중요한 날이니만큼 많은 분들 모셔서 얘기 좀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네. 자, 먼저 시사평론가 정영진 씨, 네,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재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자 현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사장 노승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직접 뵙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반갑습니다, 형님. 아유,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네. 벌써부터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그렇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알려드릴 사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올 만큼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언제나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죠. 믿을 수 없는 심각한 폭행과 학대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부모님들이 고심 끝에 골라가며 믿고 맡긴 어린이집입니다. 지난 3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 한 번 아동학대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겨우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가해진 충격적인 흔적.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띈 작은 상처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아이가 퇴원하고 총 4번 다쳐와요. 한 번은 26일이었는데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까진 상처가 있었거든요. 아기가 이렇게 피가 났는데 양말 시킬 때도 못 보셨냐? 못 봤대요. 아이의 상처에 대해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부딪혀서 넘어졌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꼬집은 상처 같다고. 나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되게 곤란해하시더라고요. 엄청 곤란해하셨고.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학부모는 어린이집 측에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은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구청에 민원을 넣고 나서야 볼 수 있었던 CCTV.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를 질질 끌고 넘어뜨리며 폭행을 가하기까지. 알림장에 적힌 아이의 평온한 하루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울었어요. 그냥 소리치면서 울었어요. 아니 이러고도 저한테 그렇게 와서 사랑으로 키워주겠다고 맡겨달라고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 사람. 어린이집을 찾아갔지만 지금은 임시 폐쇄된 상태였는데요. 이 어렵게 수소문을 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뭐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 잘못한 거 알고 있잖아요. 수사 과정 방에서 다 얘기를 할게요. 전혀 악의는 없었거든요. 아이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그게 좀 미숙한 방법으로. 현재 경찰의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보통은 상습적으로 일어나다가 한 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렇게 되면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면 학대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라는 이유로 실제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있죠. 이거 뭐 그러니까 신체적 학대 말고 정서적 학대로는 처벌이 맞아요. 안 되나요? 네.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서적인 학대도 당연히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감금을 한다든지 혹은 선생님이 나서서 아이를 왕따를 주도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정서적인 학대로 처벌이 되지만 문제는 이제 아이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말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인지를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보통 폭행 같은 게 일어난 경우라면 이제 상처를 보고 부모가 예측할 수 있지만 정서적인 학대 같은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잡히고 처벌이 되는 것까지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로서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VCR 보면
참 부참 변명이 아이가 없었다. 네. 그다음에 미숙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 핵심은 뭐였냐면은 가장 본인이 처벌받는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명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법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알면서 학대를 하는 거고 아, 그다음에 악의적이지 않았다, 미숙한 방법이었다 이러면서 또 피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 보면은 영상에도 봤었지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몸에 밴 습관인 것 같고 지금 현재는 형량이 너무 낮아요. 네. 그리고 실제적인 형량도 낮게 나오는 것 같고. 네, 형량 낮은 것도 네. 사실 문제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처벌하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이런 폭력 사건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러면 그 폭력을 가했던 그 선생님은 그래도 처벌을 좀 받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원장은 대부분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이제 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아마 처벌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사건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어린이집 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행동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이 어떤 뭐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이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관리 감독만 한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원장에 대한 그러니까 관리 감독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